재활용 합성 수지제 용기 포장 이행물질 관련 연구로서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의 유병철 수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20분이었는데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15분에, 15분에, 죄송합니다. 15분까지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미경 박사님께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은 좀 생략하고 제가 그 식약처로부터 과제를 받은 내용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부분에서 식약처로부터 이제 식품 용기로서 쓸 수 있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분을 좀 영향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되게 이제 환경과 관련된 것을 아마 많이 할 텐데, 저기 환경의 재활용에 있어서 이제 식품 용기 쪽은 좀 다릅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먹고 마시는 그 식품 용기들을 재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오염 물질이 식품에 이행이 될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활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되도록이면은 많이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또 제도화 시키는 데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요즘 이제 그 어떤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얘를 갖다 식품 용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고요. 이걸 연구 필요성입니다. 그럼 보면은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용기 중에서 이제 저 식품 용기로 썼을 때, 와 식품 용기로 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작년에 아마 환경부하고 식약처가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들을 일시에 이제 아마 그 점검을 나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는 식품 용기로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뭐 다행히 저희가 그 아까 기구 용기 공전에 맞춰서 시험을 한 결과 그런 용기들이 다 합격을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 되도록 많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취지고, 식약처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 오염 물질이 식품 용기 아니면 식품에 이행되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됐고요. 가까운 예로 이제 FDA라든가 GMP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식품 용기로 쓸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죠. 근데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미경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업체를 방문을 해서 좀 알아본 바하면 저희가 이제 재활용하면 일단은 요즘은 이제 석유 화학 제품들이 석유 값이 떨어진 것 때문에 사실 재활용이 경제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업체에서 방문을 해봤지만. 예, 그런데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고, 그런데 실제 재활용 업체들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그래도 경제성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식품 용기로 활용하는 게 그래도 경제성이 가장 높겠더라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재활용이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페트병을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수거를 하겠죠. 해서 이제 재활용을 해서 하더라도 수거하는 과정이 선별이 상당히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 물질이 많이 섞여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오염된 물질이 이런 식품에 이행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 연구고요. FDA나 GMP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성이 있는 이제 물리적 재생이죠. 예를 들면은 페트병을 잘게 파쇄를 시켜서 물리적으로 용융을 시켜서 시트를 만들어서 어떤 식품 용기를 만들면 좀 더 나은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런 거에서 그런 부분이 좀 경제성이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과연 안전하냐? 이게 주 목표죠. 그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그런 것이 한번 그런 방법으로 물리적 재생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이게 제거가 될까라는 것을 하는 게 이 과제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식품 용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폴리에틸렌하고 PET입니다. 근데 PET 저희 이번 과제에서는 PET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페트병이죠, 그죠? 연구 수행 내용은 이제 보면 저 모니터링을 하고요. 재활용 기구면 용기 포장 이행물질 비교 분석하고 재활용 제품과 그 다음에 그 재활용 일반 용기와의 이행물질의 비교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최종 목표는 재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페트 합성수지제,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가지고 기구 및 용기 포장 재활용으로 쓸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뭐 김희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데와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페트병 재활용 공정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8mm로 분쇄를 하고 수제 내에서 선별을 해서 2% NaOH에서 85도씨에서 세척을 하죠. 이제 세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탈수 건조시켜서 비스 선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페트 플레이크를 만들게 되죠. 얘를 가지고 건조해서 압출해서 시트 만들어서 계란팩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란팩은 식품과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 뭐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에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얘를 가열 진공을 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시트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식품 기구 용기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공 진공을 통해서 압출을 해서 시트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가열 진공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오염 물질을 많이 제거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거되는 재생 플레이크 아까 재생 페트를 잘게 부셔서 재생 플레이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재생 플레이크에 대한 성능입니다. 까만 글씨는 이게 보면은 일본 페트병 리사이클 추진협의회에서 조사된 내용이고요. 이게 빨간 글씨는 이게 지금 패키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페트병을 분리 선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시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분석한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폴리올레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가 굉장히 높은 오염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수분율도 수분율이 거의 맞고 그 다음에 가열 흡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수거되고 있는 페트가 상당히 오염물질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 관리 기준 조사 부분 이건 김미경 박사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연구 조사되고 있는 물리적 재생을 통해서 식품 용기로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연구가 지금 일본은 거의 돼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뭐 활용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 재생을 통해서 GMP라든가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10개 업체 정도가 실질적으로 페트를 녹여서 시트 만들어서 식품용기로 쓰는 것. 그래서 재활용률이 90% 이상을 해서 기술이 지금 개발이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을 뿐더러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재활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물리적 재생을 통해서 어떤 식품 연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요. 유럽 부분입니다. 이제 클래스 2가 있고 3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클래스 2가 이제 그 페트병인 경우에 다른 용기와 섞어서 분리하는, 선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 음식, 식품용으로 쓰는 페트병만 따로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하자라는 부분이죠. 환경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환경부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페트병을 해가지고 걔를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높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섬유 만드는 걸로 좀 한참 하고 있죠. 그죠? 섬유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자, 거기서도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고유점도가, 거의 페트병 녹였을 때, 고유점도 0.65에서 0.754, 0.80에 가깝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오염물질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식품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용기에서 오염물질이 이행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물질을 다 대상으로 해서 오염물질이 제거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방법이 대리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재생 플래크에다가 오염물질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침적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세정이나 어떤 시트를 재생을 했을 때 오염물질이 얼마나 제거가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오염물질이 다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식품용기로 쓸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마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 그 실질적으로 이런 세정 공정을 통하고 2% NaOH 85도씨에서 시간별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트를 만들어 봤을 때 오염물질이 얼마가 제거가 되는지. 그러면 현장에서는 세정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2% NaOH 85도씨에서 15분, 60분, 120분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오염물질이 제거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시트를 만드는 초세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백큐브를 걸거나 온도 용접이 260도 이상에서 걸었을 때 실제 오염물질, 인위적으로 투입됐던 대리 오염물질들이 제거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백큐브는 걸지는 못하고 그냥 그 온도만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라는 걸 봤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2시간까지 해봤네요. 2시간 해봤는데 클로로포름이라든가 톨루엔이라든가 벤조페논 이거 이제 규제 오염 물질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노출이 됐을 때 이러한 물질들이 오염 물질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검증을 해봐서 분석을 해봤어요. 세척을 해봤는데 많이 제거되지는 않았죠. 그 2시간 동안 해봤자 그죠? 그 다음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보시면 아까는 이제 저희가 2시간 정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대리 오염물질을 세정을 하고 세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24시간 동안 세정을 해봤죠. 그죠? 24시간 85도씨 2%에서 24시간 동안 계속 세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6시간 정도 세정을 하게 되면 10ppm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데이터랑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총 용출 물량을 측정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30ppm 이하면은 이게 합격인데
좀 6시간 정도를 세정을 하게 되면 좀 떨어지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총용출 물량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식품 속에 담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초산이라든가 무령, 햅탄 이런 부분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트를 만들어 봤죠. 초세정 과정이죠. 아까 온도 260도까지 가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얼마나 제거가 되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해지게 되면은 ES1만 돼도 30ppm 이하는 다 이하가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초세정 과정을 거치면 총 용출 물량만 가지고 보면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식품 공전에 만족을 하더라. 특히나 S5인 6시간 이상 세정을 한 것을 시트로 재생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떨어지더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2% NaOH 85도에서 세정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세정을 해야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에 있는 초세정 과정, 예를 들면 온도를 가하거나 온도를 가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만 가하더라도 총 용출 물량 50ppm 이하로는 30ppm 이하로는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이러한 근거 이러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그 재활용 가이드라인을 그 식약처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